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칼바람이 패션의 도시를 집어삼킬 듯 윙윙거렸고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기록적인 한파는 낭만의 도시를 거대한 냉동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올림픽 선수촌이 맞습니까? 입김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선수촌 로비는 밤늦도록 각국 선수단 관계자들의 고함 소리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천장 높은 로비는 훈기는커녕 썰렁한 한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제가 열린다는 기대감은 개막 사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선수촌의 중앙 난방 시스템이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담요를 2장 더 지급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겨울은 원래 춥습니다. 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스키 유망주 20살 청년 레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숙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코끝이 시려왔고 훈련으로 지친 근육은 추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진짜 가져오길 잘했네요. 벌써 공기가 달라요. 한국 선수단 지원팀의 베테랑 김 여사는 짐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신형 초슬림 온수매트였습니다. 바닥 생활이 낯선 유럽의 침대 위, 그리고 딱딱한 바닥 위에도 깔 수 있는 한국의 비밀 병기였죠. 김 여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매트를 깔고 보일러에 물을 채운 뒤 전원을 켰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붉은색 온도가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35도, 40도. 숫자가 올라갈수록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앉아봐. 밖에서 떨지 말고. 여기다 발 한번 넣어봐. 김 여사의 말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이 하나둘 매트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발이 따뜻한 바닥에 닿는 순간 선수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으어.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밀라노의 선수촌에서 오직 한국팀의 방에서만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비밀은 곧 추위에 떨던 전 세계 선수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할 깊은 밤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스키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22살 청년 레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레오는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장은 잠옷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기모 트레이닝복 위에 영하 20도의 설원을 달릴 때나 입는 최상급 거위 털 패딩 점퍼까지 겹쳐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수촌에서 지급한 얇은 솜니부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이불 속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춥다. 너무 추워. 레오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턱이 덜덜 떨리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눈앞에서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야외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이 모여있다는 유럽, 그 중에서도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최신식 올림픽 선수촌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은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오는 굳어버린 손을 패딩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낮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도 나오지 않고 라디에이터는 차가운 고철 덩어리처럼 식어버렸다고 항의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매끄러운 정장을 입은 이탈리아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진정하세요, 미스터 레오. 알다시피 지금 밀라노에 100년 만에 한파가 왔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기술자들이 고치고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대신 핫팩을 2개 더 드리겠습니다.
핫팩 2개라니.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4년을, 아니 평생을 바쳐온 선수에게 돌아온 대답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에게 감기라도 걸리면 그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레오는 서러움과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이탈리아의 행정 처리가 고작 이 정도였다니, 화려한 개막식 불꽃놀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차가웠습니다. 결국 레오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뻣뻣해진 무릎을 펴고 어두운 복도로 나갔습니다. 걷기라도 해서 체온을 올려야 했습니다. 복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의 창문마다 성에가 하얗게 껴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 타일은 얼음판처럼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복도 곳곳에서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건장한 선수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웅크린 채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레오는 입김을 호호 불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미국 팀 숙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덩치 큰 미국 선수들이 복도에 나와 컵라면 물을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마저 동파되었는지 미지근한 물밖에 나오지 않아 욕설을 내뱉으며 컵라면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습니다. 젠장, 다 망했어. 밥도 차갑고 방도 차갑고.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하라는 거야? 탄식 섞인 불평들이 유령처럼 복도를 떠다녔습니다. 레오는 고개를 숙인 채 내거머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KOREA라는 팻말이 붙은 구역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공기의 질감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겨울 산속을 헤매다 산장에 들어선 것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부드럽고 훈훈하게 변한 것입니다. 레오는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먼지 냄새만 가득하던 복도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상큼한, 그러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녹여주는 향기였습니다. 노란 유자가 뜨거운 물에 녹아들 때 퍼지는 그 진한 유자차의 향기였죠. 그 뒤를 이어 코끝을 톡 쏘는 얼큰하고 구수한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매콤한 라면 국물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 왜 여기만 따뜻하지? 레오는 홀린 듯이 한국 선수단 숙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명 같은 건물의 같은 복도인데 한국 팀 구역의 바닥 타일은 냉기가 덜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팀 숙소 중 한 곳의 방문이 달칵하고 열렸습니다. 레오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수증기와 열기가 복도의 찬 공기와 만나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걸어 나온 사람. 한국 팀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남자 선수는 믿을 수 없게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오리털 패딩에 목도리까지 칭칭 감고도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저 한국 선수는 마치 한여름 휴양지에 온 사람처럼 가벼운 옷차림으로 손에는 부채질까지 하며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린 레오와 달리 사우나를 막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 방이 너무 절절 끓어서 덥네. 물 좀 마셔야겠다. 한국 선수가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복도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오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방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개인용 난로라도 몰래 가져온 건가? 아니면 한국 팀 방에만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은 건가? 레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냄새를 맡고 온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 팀 구역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문이 열릴 때마다 훔쳐보며 수군거렸고 캐나다 선수들은 한국 방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에 손을 녹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자차의 달큰한 향기와 훈훈한 열기. 그것은 지옥 같은 추위에 떨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레오는 굳게 닫힌 한국 팀의 방문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분명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도 모르는 한국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레오는 저 따뜻한 방에 단 1분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채 다시 자신의 차가운 냉골 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 따뜻한 문이 자신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리가 풀린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허벅지 근육도 세계 랭킹 1위를 다투는 정신력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이틀간 이어진 불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 되는데. 레오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 감각이 이미 마비되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복도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저체온증의 전조 증상이었죠. 이대로 여기 잠들면 내일 아침 뉴스에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촌 복도에서 실신이라는 헤드라인이 뜰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체온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저앉은 곳은 공교롭게도 KOREA라는 팻말이 붙은 구역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기 때문일까요? 레오는 본능적으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문 쪽으로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캉 마이너스. 굳게 닫혀있던 한국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눈부신 빛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파마머리에 두툼한 누빔 조끼를 입은 인상 좋은 50대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식사와 생활을 책임지는 지원팀장, 선수들 사이에서는 마마킴이라 불리는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쪼그려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파란 눈의 외국 청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 아니 선수 양반, 정신 좀 차려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김 여사는 한달음에 달려와 레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레오의 뺨에 닿는 순간 레오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난로를 통째로 삼킨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신의 피부와 뜨거운 그녀의 손이 닿자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 맙소사. 몸이 불덩이. 아니, 얼음장이네. 이봐요, 눈 좀 떠봐요. 김 여사는 레오의 상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레오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180cm가 넘는 거구의 스키 선수가 그녀의 부축에 이끌려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일단 들어와요. 빨리. 김 여사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급박한 목소리와 단호한 손짓은 만국 공용어였습니다. 레오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에 이끌려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쇠붙이처럼 한국팀 숙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국팀 방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확 마이너스. 레오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강타하는 공기는 건조하고 따가운 히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대우림의 습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고 갓 구운 빵처럼 부드러우며 어머니의 품속처럼 묵직한 열기였습니다. 영하 20도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문지방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적도 한가운데로 공간 이동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레오는 안경을 벗으며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도에서 패딩을 껴입고 떨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방 안의 한국 선수들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가습기가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과 귤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선수촌이 아니라 마치 평화로운 휴양지의 리조트 같았습니다. 자, 일단 신발부터 벗고. 저기 앉아요. 김 여사가 레오의 젖은 운동화 끈을 풀어주며 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레오에게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는 것은 낯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방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는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하고 강렬한 열기가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바닥은 늘 차갑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슬리퍼나 털신을 신어야 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난로였습니다. 아니, 바닥이 살아 숨쉬는 뜨거운 생명체 같았습니다. 레오는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그 감각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사이사이로 뜨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꽁꽁 얼어 감각이 없던 발가락 끝이 간질간질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뼛속의 냉기를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열기였습니다. 바닥에는 약간 푹신한 감촉이 느껴지는 두툼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한국에서부터 공수해온 특제 온수 매트였습니다. 매트 위로 흐르는 40도의 열기는 혈관을 타고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로 그리고 심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때요? 좀 살 것 같아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레오는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엉덩이에 닿는 바닥의 온기는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근 것처럼 엉덩이와 허리를 타고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의 긴장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저절로 내려갔고 덜덜 떨리던 턱관절이 멈췄습니다. 레오는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도가 너무나 기분 좋아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도 먼지 나는 카펫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만들어낸 기적, 아니 한국인들이 부린다는 마법이 분명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한국 선수들이 낯선 손님의 등장에 놀란 듯 하다가 레오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명당이에요. 제일 따뜻해요. 한 선수가 자신이 앉아있던 보일러 컨트롤러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며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랫목이었습니다. 레오는 그들이 권하는 대로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추위라는 고통이 이 방에 들어온 지 단 3분 만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몽롱한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명품 패딩도 최고급 호텔의 침구도 이 바닥의 열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바로 이 바닥 한국인들이 깔고 앉은 이 납작하고 평범해 보이는 매트였습니다. 김 여사는 어느새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상큼한 유자 향기가 레오의 코끝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레오는 뜨끈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채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지지는 쾌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온돌 문화를, 그 뜨거운 마법을 온몸으로 영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엉덩이를 통해 전해지는 열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묵직하고 뜨거운 파도가 되어 레오의 하반신을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훈련으로 인해 뭉쳐있던 허벅지 근육이 마치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버터처럼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열기를 엉덩이로만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등,
어깨, 그리고 뒤통수까지 이 바닥에 맡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이성보다 앞섰습니다. 그는 뻣뻣했던 허리를 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철퍼덕 마이너스. 매트 위에 대자로 뻗는 순간 레오의 입에서 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뼛속 깊이 박혀있던 밀라노의 냉기가 비명을 지르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등 전체가 바닥에 닿자 척추 마디마디를 타고 뜨거운 기운이 용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던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마치 거대한 핫팩 위에 온몸을 던진 것 같은, 혹은 뜨거운 모래찜질을 하는 것 같은 안락함만이 남았습니다. 레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딱딱한 바닥인데 이상하게도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몸이 붕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력이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워졌고 동시에 바닥이 자신을 끌어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바닥은 살아있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열기를 뿜어내는 이 기계장치는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레오는 홀린 듯이 천장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가드. 이건 마법의 양탄자 매직 카퍼냐? 그의 외침에 방 안에 있던 한국 선수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레오에게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알라딘이 탔던 양탄자가 하늘을 날게 해주었다면 한국의 이 바닥은 지옥 같은 추위에서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였습니다. 그는 몸을 좌우로 뒹굴거리며 그 마법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왼쪽으로 구르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구르면 오른쪽 옆구리가 뜨끈하게 지져졌습니다. 그때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김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 이거 마셔요. 몸 녹이는 데는 이게 최고야. 김 여사는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레오의 손에 따뜻한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차가웠던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샛노란 액체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컵 안에는 얇게 저민 노란 과일 껍질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양의 레몬차와 비슷해 보였지만 향기는 훨씬 더 깊고 진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한국의 겨울을 대표하는 향기, 바로 유자차였습니다. 레오는 조심스럽게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먼저 얼어붙은 코끝과 입술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꿀처럼 걸쭉한 노란 액체를 들이켰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첫맛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달콤했고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상큼한 신맛이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는 온수매트가 등을 데워주고 뱃속에서는 유자차가 장기를 데워주었습니다. 안팎으로 전해지는 이 완벽한 이중주에 레오의 몸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레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수프의 맛. 김 여사가 타준 이 낯선 노란 차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동양의 아주머니가 추위에 떨던 자신을 방으로 데려와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차를 타주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핫팩 2개를 던져주며 보여줬던 차가운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레오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더니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유자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녹으면서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함께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훌쩍거리며 유자차를 바닥까지 싹 비웠습니다. 씹히는 유자 껍질의 쌉쌀한 맛조차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줄까? 뭐? 김 여사가 빈잔을 보며 묻자 레오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볼은 이제 홍조를 띠고 있었고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는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든 레오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천국에 와 있는데 아직도 저 차가운 복도와 냉골 같은 방에서 떨고 있을 동료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특히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앙리는 기관지가 약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따뜻할 순 없어. 레오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추위에 방전되기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메시지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SOS가 아니라 이건 초대장이야. 다들 당장 305호 한국팀 숙소로 와. 여긴 천국이야. 제발 얼어 죽기 전에 와. 그리고 추가로 온수매트 위에서 찍은 자신의 발 사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레오, 거기 있어? 룸메이트 앙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여사가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앙리와 다른 프랑스 선수 2명은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누워 세상 편한 표정으로 유자차를 마시고 있는 레오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 맙소사. 레오, 너 혼자 사우나에 있었던 거야? 빨리 들어와. 신발 벗고 그냥 바닥에 누워봐. 설명은 필요 없어. 레오가 손짓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온 프랑스 선수들이 하나둘 신발을 벗고 매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레오가 그랬던 것처럼 발바닥에 닿는 온기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과 사랑에 빠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바닥이 뜨거워. 살 것 같아. 진짜 살 것 같아. 프랑스 선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독일 선수, 미국 선수들도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이 기이하고 평화로운 광경에 발을 멈췄습니다. 좁은 방 안은 금세 각국 선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하기는커녕 장롱에서 여분의 이불을 더 꺼내고 커피포트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좁다 좁아. 그래도 다들 들어와요. 껴안고 있으면 더 따뜻해. 김 여사의 진두지휘 아래 세계 각국의 건장한 국가대표들이 한국의 작은 방 한 칸에 테트리스 블록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추위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한국의 온돌방은 국경을 초월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가장 따뜻한 벙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옆에 누워 따뜻해 웜을 연발하는 앙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마법의 양탄자는 생각보다 꽤 넓었던 모양입니다. 305호 한국 선수단 숙소의 문은 그날 밤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떠돌던 각국의 선수들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조난자들처럼 하나둘씩 이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레오의 연락을 받은 프랑스 선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독일,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아르헨티나 선수들까지 한국방에 가면 얼어 죽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쭈뼛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와요. 신발은 저기에 벗어두고. 김 여사는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지자 옆방에 있던 한국 코치진과 선수들이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사용하는 3층 복도 전체가 거대한 사랑방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 풍경은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평소 경기장에서는 0.01초를 다투며 날카롭게 경쟁하던 라이벌들이 이곳에서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북유럽 선수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 옆에 앉은 자그마한 동양 선수와 담요를 나눠 덮고 있었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의 뜨끈한 열기였습니다. 오, 정말 놀라워요. 공기가 훈훈한 게 아니라 뼈가 녹는 것 같아요. 캐나다 선수가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감탄하자
옆에 누워있던 레오가 마치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온돌이라는 거야. 한국의 전통 과학이지.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인데 한번 누우면 절대 못 일어나. 마약 같은 바닥이라고. 레오의 너스레에 방 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방 안만큼은 한여름 밤의 캠프파이어장처럼 훈훈하고 정겨웠습니다. 김 여사와 한국 지원팀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는 선수들을 위해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상식량을 아낌없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기포트가 쉴 새 없이 물을 끓여냈습니다. 김 여사의 손에서는 마법처럼 한국의 간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파이, 뜨거운 물을 부어 구수하게 불린 누룽지,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코리안 골드 라떼라고 부르며 열광하는 노란색 믹스커피까지. 자, 이거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마셔요. 이건 누룽지라는 건데 속 편하게 하는 데는 최고야. 김 여사가 건넨 종이컵에 담긴 숭늉을 받아든 독일 선수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구수한 향기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자 얼어붙었던 위장이 스르르 풀리며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눈빛과 따뜻한 음식에서 전해지는 마음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배고프고 추운 이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한국인 특유의 투박하지만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장 마르코는 초조한 얼굴로 선수촌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지연되고 있었고 각국 선수단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추위에 지친 선수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가장 시끄럽다는 3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층 입구에 들어선 마르코 위원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성이나 불평 대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마르코 위원장은 홀린 듯이 열려있는 305호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외국 선수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바닥에 뒹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추위로 인한 고통이나 조직 위에 대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행복감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커피를 타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르코 위원장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수천억 원을 들여 화려한 건물을 지었고 세계 최고의 명품 가구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온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따뜻함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과 기꺼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었지만 한국은 집을 지었구나. 패션과 디자인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 선수단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김 여사가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마르코 위원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높은 사람인 줄은 몰랐지만 추위에 빨개진 그의 코와 귀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저기 아저씨도 추워서 어쩌나. 이리 와요. 여기 커피 한잔하고 가요. 김 여사는 주저없이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를 타서 마르코 위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마르코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김 여사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컵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가죽 장갑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자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마르코 위원장은 서툰 한국어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바닥에 누워 평화롭게 잠든 선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따뜻한 배려에 보내는 최고의 경의이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다음 날 보일러는 수리되었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한국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나누었던 정을 잊지 못해서였습니다. 레오는 귀국하는 날 공항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금메달이 아닙니다. 제가 얼어 죽을 뻔했던 밤 저를 구해준 한국의 온돌과 김 여사님의 유자차입니다.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K-온돌과 한국의 정은 올림픽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차가웠던 밀라노의 겨울, 전 세계인의 마음을 녹인 것은 최첨단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던 대한민국, 그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가진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305호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하얀 김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깃발이었습니다.